네, 지난해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최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여인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던 분이죠. 박규택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만두셨죠, 검사를? 그렇습니다. 예. 4월 달에 그만두셨나요? 예, 5월 달에 5월 달에 퇴직하시고 지금 부산에서 변호사로 변호사로. 예. 요즘 변호사가 뭐 빈입빈 부익부라고 하던데 아직 뭐 분지 빈인지 아직 변호사 업무 시작한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한 달 됐어요? 예. 최근에 제가 검사의 락, 요 책인데요. 검사의 락이라는 책을 보고 이게 또 기사에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최동욱 전 총장 당시 사건을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소회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는데 그 대목이 참 눈길을 끌었는데 슬픈 수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슬픈 수사. 아니,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도 기쁜 수사가 있고 슬픈 수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뭐 기쁜 수사나 슬픈 수사라는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니고요. 네. 보람 있는 수사였다. 또는 뭐 성공한 수사다, 실패한 수사다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슬픈 수사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왜 슬픈 수사였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셨는지요? 예, 뭐 사안의 성격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조직의 최고 수장이었던 분과 관련된 사항을 뭐 수사를 해야 됐었고 또 수사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범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또 개인들의 그 어떤 숨기고 싶은 그런 개인사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하면서는 참 좀 슬픈 부분이 있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마 다른 수사를 막 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배당이 된 거죠? 6부로. 그렇습니다. 예. 형사 6부로. 예. 근데 이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직전에 모셨던 최고 지휘 검찰 총수를 수사하는 사안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또 당시에 뭐 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최동욱 찍어내기다 아니다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 사생활이다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입장들이 다 달랐어요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언론에서는 이제 혼외자 의혹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혼외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수사의 어떤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 아니고 그 임모 여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공갈을 했다. 또 사건 무마해주겠다고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언론이나 또 국민 여러분은 이게 혼외자인지 여부를 왜 밝히지 않느냐 시원하게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혼외자라는 부분은 사건 수사와는 무관한 부분 아니냐 그 부분을 왜 또 건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상반된 입장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서 또 수사 담당자로서는 고민도 많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최동욱 총장께서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 대한 어떤 정권 차원의 어떤, 뭐랄까요. 탄압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이 끌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뭐 수사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당시에 하여튼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주위에서 아주 많은 또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또 주문 사항도 많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혹시 뭐랄까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수사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어떤 가이드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일단 사안이 크게 두 가지였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부분은 이제 그 임모 여인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이제 공갈을 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이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된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예. 그 사건을 수사한 쪽이 이제 형사육부에서 담당을 했고. 그렇고, 예. 그리고, 그 혼외자 의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보도 경위. 예, 처음에 이제 그러면은 개인적인 신상 문제 같은 것이 좀 불법적으로 유출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예. 하는 그런 또 다른 방향의 의혹이 제기돼서 그 부분은 예. 또 다른 부에서 예. 또 수사를 담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을 이제 담당을 하셨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앞쪽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임모 여인의, 내 아이가 예, 예. 최동욱 전 총장의 아이다. 예. 라는 부분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 명예훼손, 예.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같이 고발이 돼가지고, 예.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긴 했었는데, 중간에 그 전 검찰총장이 본인에 대한 그 처벌 불원 의사를 그렇죠. 제출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혼외자인 게 맞느냐 아니냐가 이제 수사의 대상에서는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러면 당시 수사를 통해서 혼외자가 맞다, 아니다를 검찰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그렇습니다. 사안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이 책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대목이 좀 나오거든요. 예, 제가 예. 지금 책에 보면 지금 이보다 더 말이 필요 없는 증거가 있을까? 복귀한 검사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이랬구나. 저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임모 여인과 또 그 가사도우미 사이에 좀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엇갈렸는데 이제 가사도우미 쪽에서는 전 검찰총장이 가족처럼 집을 드나들었다. 뭐 이런 진술을 하고 있었고요. 그 최동욱 전 총장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임모 여인은 그냥 주점의 단골 손님 정도에 불과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가사도우미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의 진술 중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임모 여인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가사도우미가 주장했던 그 사진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사진은 단순히 뭐 손님하고 찍은 정도의 사진은 아니고, 예. 좀 더 가사도우미의 말이 맞는 쪽에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포즈의 사진이었나요? 그러니까 가족이 편안하게 찍은 예. 가족 사진의 예. 모양을 누가 갖춘 봐도 가족 사진 같은 사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최동욱 전 총장과 임모 여인과 지금 미국으로 갔다는 그 아이. 예. 그 세 명이 아주 편안하게 찍은 사진. 예. 그러면 그 가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액자화해서 예. 집에다가 이렇게 놔뒀다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 예. 근데 압수수색하기 전에 예. 되게 이제 그런 일종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되게 싹 치웠을 것 같은데 그걸 안 치웠나 보죠? 그러니까 그 사진의 모양이 네. 어떤 그 단순 인화한 사진이 아니고 아. 아마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뒀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합판에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 근데 압수수색 나갔을 때는 그 액자는 없고 합판에 사진이 붙어 있는 채로 책꽂이 같은 데 끼워 있는 것을 담당 수사검사가 또 확인을 하고 이제 압수를 한 건데 네. 아마 좀 치우려고 했지만 미처 치우지 못한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그 사진은 현재 검찰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압수물로 거죠? 예, 압수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임모 여인 재판 과정에서도 그 사진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그 혼외자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뭐 혼외자임을 증명하는 법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없지만 다만 지금 기소된 그 임모 여인의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또 피해자인 그 가사도우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데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증거로 사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정부도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임모 여인도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둘의 진술은 분명히 엇갈리는 거고 예, 예. 이번에 그저 4일인가에 아마 첫 재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도 임모 여인은 혐의를 부인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어떻습니까? 실제 만나서 조사를 제가 해본 느낌이랄까요? 예, 부장 검사였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수사 검사로부터 네.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진술 내용 같은 거를 수시로 이제 보고를 받고 또 수사 방향을 같이 의논하고 하지만 뭐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조사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직접 만나신 건 아니네요? 한 번은 면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면담을 한 적은 있고 이제 잘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하고 이제 후배 검사에게 이제 수사를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최동욱 전 총장이 나 억울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뭔가 수사에 자기 뭐랄까 의견이랄까 예. 이런 걸 뭐 보내온 건 없습니까? 그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뭐 피의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처벌불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뭐 피해자로서 조사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처벌불허 의사를 밝힌 외에는 뭐 일체 연락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 사표를 내시고 검찰을 떠난 뒤에도 예. 따로 뭐 만나시거나 예, 없었습니다. 예.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최동욱 전 총장도 뭐 상당한 지금 뭐 곤란한 처지에 놓였었기 때문에 아마 세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가정부의 공갈 여부가 예. 임모 여인이 공갈을 해서 채무 변제를 중단했다. 이게 이제 그 가정부의 주장이고, 예. 그리고 임모 여인은 오히려 내가 협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고, 이거는 또한 이제 뭐 별도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뭐랄까 이게 지금 당시에 검찰이 대선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해서 정권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최동욱 찍어내기를 하는 거다. 이런 주장들이 또 일각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뭐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 전 검찰총장의 속칭 말하는 혼외자 의혹 사건 이 부분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언론에서 그 특종 보도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사건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건이 생기거나 한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그 검찰에 있으면서 그때가 막 검찰이 막 회오리에 막 휩싸일 당시인데 당시에 아주 힘들었던 장면. 네, 지금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그 서울지검 검사장과 그리고 수사팀장 간에 좀 설전이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저 상황이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참 검사로서 아주 힘들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뭐랄까 이제 검찰의 이제 어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때 이제 수사팀장 간의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의 어떤 설전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좀 힘들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뭐랄까요 뭐 다 지나고 이제 나오신 거니까.
최동욱 사건, 최동욱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뭐랄까 가장 피해를 본 쪽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건 관련자들은 다 그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우도 네. 있고 또 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검찰 조직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좀 신뢰 타격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그 사건을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게 범죄 내용과 의혹과는 크게 차이가 뭐 이렇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 언론에 그게 보도됨으로써 좀 어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또 국가기관에 대한 이 신뢰가 좀 떨어지는 면에서는 뭐 우리 국민들도 피해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런 뭐랄까 최동욱 수사의 트라우마 때문에 검찰을 떠나신 거는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검사로서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하지만, 네, 예. 또 제가 다른 또 좋은 일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있다면, 또 검찰을 떠나서도 그런 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이나 뭐 시기상으로 제가 적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네. 시기라 생각했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형님이 그 유명한 그 영화 친구 감독, 박경택 그렇습니다. 감독이시죠? 예. 뭐 책에도 글을 저 형님이 글을 쓴 게 있는데, 예. 근데 유호성 씨의 형이 친구의 주인공 유호성 예, 씨의 예. 형이 또 검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직 검사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분하고는 또 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저보다 선배 검사님이시고, 예. 또 대학 선배기도 하고 해서, 예. 저하고도 친한 사이입니다. 그 형님하고 그 박경택 감독하고 유호성 씨하고 한테 친구 흥행 이후에 법정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예. 가까워지셨나요? 뭐, 그 이후에 또 친구 2를 같이 또 작업을 하고 했으니까요. 뭐 예. 지금은 뭐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의 락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검사가 전체의 1%라면 절대 다수 99%의 검사들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얻는 락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 검찰을 떠나면서 그래도 어떤 그 검사의 어떤 자부심, 긍지 예. 이런 거를 밝혀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